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이번 차례상에 생선 올리십니까?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걱정, 또 우리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정승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접 모시고 이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누구보다도 가장 바쁘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예. 제가 예.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9월 6일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확대 정부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런 조치가 이제 발표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 2011년 3월에 이제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 사고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네. 쓰나미 영향으로. 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 수입될 때마다 매번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지난 이제 8월 달부터죠. 8월 달부터 하루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그 오염수가 하루에 수백 톤씩 이제 바다로 흘러간다고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네. 이제 그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네. 국민들의 이제 우려도 크고 또 지금까지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제공해준 정보를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네. 최근에 그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정보 그다음에 사태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좀 예측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임시 특별 조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임시 특별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그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매번 수입될 때마다 정밀 검사를 해왔는데 네. 이번 조치를 더 강화한 거죠. 네. 임시 특별 조치를 취해서. 예. 이번에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강화해서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전체 식품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또 수입 금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하여튼 정부는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할 때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후쿠시마 인근에 후쿠시마 현이 이제 진로 가장 그 오염이 많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예. 거죠. 네. 수산물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인근에서부터 그 해류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태평양 먼 바다 쪽으로 갑니다. 미국이나 페루 쪽으로 흘러가서 네.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그럼 후쿠시마 현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에 있는 현의 수산물을 금지하는 게 이제 더 과학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11년 3월달에 이제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비산등이나 뭐 이렇게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올라가죠. 않느냐. 빗물로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륙 지역에도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지난 그 사고 이후부터 농산물하고 기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13개 현에 대해서 네. 26개 품목을 이미 수입 금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농산물이나 가공식품도. 네. 근데 수산물도 8개 현에 대해서 50개 품목만 금지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네. 모든 수산물을 금지하기로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현에서 수입되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수입될 때마다
방사능 정밀 검사를 또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세슘 기준으로 해갖고 100베크렐 이하면은 수입을 허용해 줬는데 앞으로는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사실상 수입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핵종이 이제 보통 수백 가지 핵종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핵종의 세슘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 이제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관한 검사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예. 그걸 하면 보통 시간이 한 4 내지 6주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 통상적으로 수입업자들이 다 반송해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을 해서 사실상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게 있으면 우리나라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네. 전혀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예.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을 중심으로 예. 지금 이제 8개현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어딘지 한번 보죠. 예, 좀 전에 한번 보여주신 그림 뭐 지도 보니까 있으면, 정확하게 예. 보이던데요. 예, 예, 예. 후쿠시마 현을 중심으로 이웃 이제 8개현의 수입 수산물은 금지가 되고 있고요. 예, 예. 옆에 이제 지역하고 기존 금지 품목이 있는데 예. 관리를 강화하면서 모든 수산물이 수산물로 다 수입 수입이 금지하도록 금지가 했다. 된다.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쿠시마 현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올라가서 예. 저쪽 제부의 아오모리 아오모리부터 있는 쪽에서 이렇게 다시 먼 태평양 동쪽으로.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쿠르시오 해류라는 게. 그렇군요. 저 이 질문 드리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마음이 놓일 뻔했는데요. 예. 어제 저녁 뉴스에 예. 또 한 번 큰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9월 6일 수입 금지된 수산물이 이제 이유는 아니지만 원전 사고 이후에 이미 8,000톤이 수입되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소장님 사실입니까? 예, 그건 사실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8개 현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수산물을 금지시킨 게 아니고 네. 그 중에서 50개 어종, 50개 품종에 대해서만 예. 수입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 네. 그랬냐면 기준을 세팅 기준으로 해서 100베크렐 해놨는데 지금까지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네. 100베크렐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실적이 있는 그렇게 네네. 그런 것이 있는 어종만 수입을 금지시켜 놨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치 이내에 있는 것들은 수입을 금지 안 시켰다는 거죠. 그게 네. 이제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보면 기준치 이내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네네. 게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그 방사능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안전관리 네네. 기준.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수입을 해왔고 그다음에 수입을 무조건 해온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수입할 때마다 또 방사능 검사를 했죠. 예. 했더니 그 중에서 일부 몇 건에서 이렇게 미량 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산물이 수입된 건수가 한 13,000번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네. 13,000번 정도 수입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131건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됐어요. 미량. 근데 네. 기준은 100베크렐인데 평균 5베크렐 정도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100베크렐하고 그 안전관리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저 평균 1년간 보니까 한 13kg의 생선을 먹더라고요. 1인당. 1인당 예. 평균 네네. 13kg.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먹는 것 같아도 한 540kg 먹습니다. 뭐 쌀, 배추, 고기, 생선 다 합해가지고 아, 예. 그 중에서 생선은 13kg으로 먹는 걸로 돼 네. 있어요. 근데 그 13kg이 전체가 세슘 100베크렐로 오염이 됐다고 했을 때 만약 예, 오염이 되었다고 해도 가정을 해도 예. 그걸로 인해서 받는 방사선의 영향은 시버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0.017mS래요. 네. 근데 이제 그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안전관리 기준은 인공적으로 피폭을 당하는 것을 연간 1mS 이내로 관리를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죠. 네네, 세계적으로 네네, 전부 다. 네. 근데 그 1mS의 6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13kg 전체가 다 100베크렐 오염이 됐다고 해도.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저 섭취하는 일본산 식품을 보면
전체 식품의 0.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입되는 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네. 들어올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아주 안전관리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미량의 예. 세슘이 검출되는 것만 일부 수입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수입이 된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까지 안전관리 기준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품목들만 수입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일부 몇 건만 미량의 세슘이 검출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8,000톤 수입된 것이 네. 9월 6일 이후 제한 상황과는 적합한 전혀 상태로 수입이 되었고 네. 그것도 인체에 해가 있을 만큼 오염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예, 과학적으로 되겠네요. 예, 국제적인 아. 그 원자력 방호 네. 위원회에서 정해둔 기준치보다 훨씬 미달되는. 네. 예, 그래서 그렇지 제가 어떻게 이제 그거에 수입되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부터 그걸 먹을 텐데. 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서 제가 할 일은 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우리 국민들이 먹었을 때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주는 게 식약처가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입니다. 네. 그게 곧 우리 가족의 일인데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정부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포함해서 네. 모든 우리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요소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 조금 의심했습니다. 네. 의심했고 걱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처장님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마주보고 가까이서 얘기해 주는 거를 들으니까 조금씩 마음이 놓여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하고 우려하고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네. 궁금한 점은 다 예, 다 드리도록 여쭤보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예. 가장 또 많은 우려가요. 바닷물이라는 게 사실 네.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 지구를 돌지 않습니까? 예. 바다라는 게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바닷물이 오염이 되면 그 속에 있는 수산물들이 분명히 오염이 될 거다. 이 걱정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산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 잡히는 수산물도 사실 이거 좀 수입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검사를 강화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네.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산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태평양산, 모든 네. 이렇게 러시아산을 맞습니다. 포함한 모든 네. 태평양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서양 연안에서도 생산되는 것까지 네. 과거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일본 해역에서 잡히는 것 말고 태평양 전체에서 잡혀서 우리나라 수입되는 것들도 쭉 검사를 했는데 네. 거의 문제가 없고 3건이 있었어요. 3건. 네. 3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세슘 기준으로 1베크렐 내외 정도고 그 정도면 뭐 네. 자연 상태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연근해 지역에서 잡히는 거.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가서 잡은 건 또 국내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것도 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바닷물 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바다 연근에 이제 27개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정해놓고 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점검을 했는데 바닷물도 오염이 됐다는 증거가 없고요. 지금 예, 저 표에서 일본 보시는 지금 것처럼 남쪽을 보면요, 네, 네. 쿠로시오 해류라고 되어 그렇죠. 있는데 쿠로시오 저 해류. 네. 그 푸른색 화살표대로 바다가 그러니까 해류가 흘러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예. 후쿠시마에서 북쪽 있는 쪽으로 올라가서 그게 먼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예.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명태가 네. 소비자들이 걱정이 아주 많았어요. 명태 어장은 이제 지금 그쪽에 현재 있다. 예, 주 명태 어장이 이게 명태라는 게 한류성 어종이하고 찬바다에서 잘 자랍니다. 그렇죠, 예. 찬바다에 자라는데
점점 북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에 옛날에 많이 잡히는데 지금 안 잡혀요. 예. 저 따뜻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전체 명태 중에서 네. 97%는 저쪽 그 러시아에서 이렇게 잡혀갖고 수입되는 것들이고요. 네. 일본 북쪽, 홋카이도 북쪽에서 일부 수입되긴 한데 그건 약 1.5% 정도인 걸로 제가 그렇게 통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등어도 조금 더 보여주세요. 네, 한 번 더 지금, 보여주실래요? 그 표를? 근데 표를 보니까 조금 저기서, 설명이 좋은데요. 네, 저기서 예. 보면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네. 해류들이 일정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것들은 이제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해류를 따라서 서식하는 물고기들도 그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해유한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쪽 해류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고등어하고 일본 쪽에서 잡히는 고등어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네. 분석이고요. 설령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 하여튼 들어올 때마다 우리나라 산이든 일본 산이든지 간에 방사능 검사를 한다 이거죠. 러시아산이든 더 멀리서 온다고 하더라도 예. 방사능 검사를 한다. 예, 그러니까 일본 산은 매번 들어올 때마다 하고 예. 이제 우리나라 산이나 다른 나라 이제 뭐 산은 그렇게 네. 위험도가 적다고 해서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쭉 해봤더니 지금까지 문제가 된 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과학자들께서 네. 이렇게 검사를 하시고 하셨다고 해도 네. 보통 이제 저 같은 주부는 그래요. 그렇게, 아니 이 고등어가 옆집으로 놀러 갈 아니, 수도 있지. 그렇다는 거죠. 예, 섞일 수도 이쪽이 이렇게 섞일 있지 수도 않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려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나 검사하는 검사를. 거죠. 네, 그리고 예.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도 또 무작위로 수거해가지고 예. 모니터링 검사를 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네, 그건 이제 검사를. 모니터링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네. 쭉 무작위로 수거해서 검사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되는 거든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거든 또 우리 국내에서 잡혀갖고 우리 국내 유통되는 것인지 간에 네. 지금까지 방사능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치 이상 초과된 경우는 없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최근에 후쿠시마 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수백 톤씩 오염수가 바다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는 임시로 전체 수입 금지를 시킨 겁니다. 예. 예. 하여튼 사태를 네. 봐가면서 더 강화시킬 건지 예. 아니면은 평소의 조치로 다시 되돌아갈 건지 하는 것은 추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추이를 계속 관찰해 보면서 결정할 문제죠. 네. 네. 차장님 서두에 네. 우리나라 이 체크하는 기준이 네.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그 그래프를 봤어요. 예. 근데 정말 다른 국가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국내 방사능 검사 기준이 그러니까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이제 때 어느 정도 높은 우리나라나 수준인지. 다른 네. 나라도 주로 이제 세슘이나 요오드를 검사하는데요. 네.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수입될 때쯤이면 거의 이제 검출이 안 아. 됩니다. 다 없어지고. 스스로 소멸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반감기라는 게 네, 있어가지고 네. 자연 이제 붕괴되는 기간이니까 기간? 그걸 네. 반감기라고 네. 그러는데 주로 그로 세슘이 검출이 되는데 세슘의 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1100베크렐로 정해놨어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은 1200베크렐, 네. 그 다음에 EU는 500베크렐, 우리나라는 네. 370베크렐로 했다가 이제 네, 제가 본 최근에 다시 그래프가 저거예요. 100베크렐로 이제 검출을 해놨죠. 네. 낮춰놨죠. 네. 근데 왜 우리가 저렇게 그런 강하게 했냐면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본산에 대해서는 100베크렐 일본도 예. 이제 자기네들이 100베크렐을 한 것은 네. 일본산 수입식품이 많이 오염돼 있다고 하는 네. 가정 하에 이제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정해놓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제 뭐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이제 국제 그 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1100베크렐을 해놨냐면은요. 네.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공 방사선이 있고 자연 방사선이 있는데 네. 세계적으로 자연 방사선의 영향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네. 평균 한 2.4 밀리시버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추가적으로 인공방사선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뭐 핵무기 같은 걸로 인해서 인공적으로 생기는 방사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안전관리 기준을 추가로 1mSv 이내로 해놨어요. 네. 그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쭉 이제 국제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연구를 해봤더니 방사선의 영향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평생 100mSv 이상으로 피폭되면 네. 뭐 갑상선 암이 더 발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뭐 예. 기형아가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100mSv 네. 평생. 평생. 예. 100mSv 이상으로 노출이 되면 방사선의 영향이 생기는 것이 관찰이 된답니다. 예, 지금까지 연구 예. 결과로는. 예. 그럼 평생 100mSv 이내로 노출이 안 되려면 연간 1mSv 이내로 하면 되지 그렇겠죠. 않겠어요? 우리가 예.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연간 피폭 한도를 1mSv 이내가 되도록 네. 하면은 좋겠다 하고 관리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370베크렐이다, 100베크렐이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얼마만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식품들이 오염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오염이 가능성이 높으면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오염 가능성이 낮으면 더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가장 가깝고 해류의 흐름이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늦게 온다 하더라도 그런 영향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우려하면은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네. 우리가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100베크렐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표 한번 다시 네.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이제 그래프 네. 길이를 보면 네. 미국이나 뭐 EU, 그다음에 예. 국제 권장 기준보다도 아주 낮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370 1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다시 더 강화했다는 거죠. 강화해서 더 기준을 엄격하게 해 놓았다 예, 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처장님 저런 자료들은 네. 궁금한 사람들이 어디서 좀 볼 수 지금 없습니까? 이제 뭐 예. 그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네, 홈페이지에도 홈페이지에. 아주 Q&A를 이렇게 아주 아. 그동안 여쭤봤던 걸 전부 해서 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위원회 그런 홈페이지도 네, 있고, 예. 네. 그다음에 뭐 국제 원자력 기구, 뭐 네. 코덱스 그런 홈페이지도 가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일본 수산물이 네. 얼마나 오염이 되고 또 바다에서 퍼지지 않나 이런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국내산 수산물은 그러면 오염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우리 국민들이 크거든요. 최근에 예. 그렇게 이제 수입식품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산도 이게 계속 오염수가 바다로 가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해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네,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걱정을 하신 분도 네.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해류 흐름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류가 당장에 우리 바다로 오는 데까지는 보통 과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분석은 다른다면 최소 뭐 5년 이상이 걸릴 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방사능 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 이제 해양수산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는데 네.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하고 있고 네. 말씀드린 대로 그 바닷물 자체가 그럼 오염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27개 지점 일본하고 우리나라 해역 경계 지점에 27개 지점을 정해놓고 네. 아주 정기적으로 그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수산물도 그러니까 검사하시는 거죠. 그 바닷물도 검사해보고 네. 국내산도 검사를 해보고 있고 예.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 이겁니다. 네. 모르고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일본산인지 국내산인지 모르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뭐 일본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검사하고 있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네. 설령 일본산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양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수산물에서 0.5%밖에 안 차지하지만 일본산이 예. 예. 우리나라에 이제 원산지 표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원산지 표시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예. 음식점 내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그렇죠. 하도록 해놨어요. 예, 예, 예. 그렇게
유통 과정에서는 원산지 표시하고 일본산, 국내산 구별이 되지만 식당에 들어가고 섞여버리면 어떨 거냐 이런 염려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맞습니다. 음식점 내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갖고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있는 예.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수부,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정부가 하여튼 그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추석 명절 때는 합동 단속반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예, 예. 그걸 허위로 표시한다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벌도 강하죠. 그렇게 예.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속이는 경우에는 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벌금. 물릴 수 있도록 돼 놓고 예. 표시를 애초에 안 해놨다. 그런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산지 표시 문제도 정부가 이렇게 엄격하게 단속 관리는 하고 있지만 네. 소비자 여러분들께도 가셔서 그 확실히 국산 맞냐고 아.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네. 그럼 물어보는데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파시는 분들이나 음식업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때 예. 뭐 무슨 이익을 더 보자고 그렇게 속여서 팔겠어요. 그 속여서 팔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손해란 걸 알 텐데. 그래서 오히려 일본산은 뭐 취급 안 한다는 음식점이나 네. 유통 상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양이 워낙 적어서 수급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나 네. 이 방사성과 관련해서 검사도 강화하지만 원산지 표시에 예, 대해서도 함께 철저하게 특히 해야 이번에 됩니다. 철저하게 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정부도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일본 어민과 국민들조차 안전을 장담하지 않고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트위터로 들어온 모양인데요. 네. 예,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당분간 이제 임시 특별 조치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유통이 안 되도록 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국내산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뭐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더 악화되면 정부가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할 거고 만약에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잘 이렇게 통제되고 있다고 한다면 네. 또 평소의 기준으로 갈 수 있고 모든 것에 대비해서 정부는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강구해 갈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질문이 네. 있습니다. 아이고, 정부 대응이 네. 뒷북을 친다는 의견이 많다. 네. 이러니까 루머가 생기지 않나? 일본 제품과 식품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까?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하여튼 뭐 그 지적에 대해서도 네. 제가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이렇게 늦게 대응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011년 3월 사고 네. 이후부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그 수산물이든지 어떤 식품이 됐든지 간에 다 매번 방사능 정밀 검사를 해왔던 예.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검사하는 장면인 것 예, 같습니다. 예, 방사능. 예.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방사능 검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네. 그 어떻게 이제 방사능 검사를 하느냐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일본에서 이제 특히 수산물이 수입이 되면 네. 이제 통관되기 전에 그 생선을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저 박스에서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네. 지금 그걸 네. 이제 검사할 시료를 채취한다고 네. 그러는데요. 네. 그걸 채취해 가지고 와서 네. 정밀 방사능 검사실로 가지고 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살코기만을 가지고 떼어내서 그걸 갑니다. 왜 가냐면 아주 고운 입자로 가는데 네. 방사능이 아주 그런데 숨어 있어요. 예. 그렇게 잘 투과를 못한다 이거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플루토늄은 이렇게 종이 조각 한 장만 있어도 투과를 못합니다. 네. 스트론튬은 이런 뭐 책받침이나 이런 병만 있어도 투과를 못해요. 네. 근데 가장 투과율이 높은 게 요도하고 세슘이에요. 그렇게 주로 이제 주로 검사를 세슘을 검사하는 하는군요. 거죠. 예. 멀리 가고 투과력도 높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생선 속에 있는데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도 나오지 되기는 않나? 네. 하지만 네. 그걸 정밀하게 어떤 핵종이 이렇게 요오드가 있는 건지 세슘이 있는 건지 또 그 양은 얼마나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큰 입자로 갈아가지고 네. 그걸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에다 넣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약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예, 검사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정밀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아까 그 과정은 네. 그렇게 직접 가서 검사할 이제 시료를 확인하고 채취해가지고 보시는 예,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네. 이제 전처리 한다고 그러는데 검사하기 전에 고온 입자로 가는 장면.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소비자 단체 장들하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네. 설명회도 하고 네. 이제 직접 검사한 현장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하고 다 네네.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 앞으로도 그런 것이 검사하는 것이 이제 궁금하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요청만 하면 네. 저희들이 검사할 때마다 볼 이렇게 수 참관할 있습니까?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 그럴 겁니다. 신청합니까, 저자님? 아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네. 이제 언제 이제 일본산 제품이 수입이 됐다. 그럴 때 이제 같이 인천이나 주로 부산으로 많이 예. 수입이 되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그 두 군데로 해서 가서 보게 합니다. 네.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분들은 네, 직접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가서 검사할 예. 수 있는 검사하는 장면을 네. 다 참관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질문에도 하겠습니다. 지금 루머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지금 뭐 방사능 루머라는 말이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쳐도 나와요. 네. 그럴 만큼 좀 그러니까 불안이 크다 이런 걱정들이 하여튼,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방사능 오염 수준이 특히 수산물에 오염된 수준이 인체에 그러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일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돌아다녀요 SNS에. 네. 물론 무려하는 것도 있고, 예. 근데 그 이제 루머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루머라고 하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세슘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세슘이 가장 투과력이 높고 멀리 이제 이렇게 예, 예. 전파가 되니까 예. 세슘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슘 말고 다른 것들은 세슘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나온다는 게 또 지금까지 연구 결과예요. 예. 그러니까 세슘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세슘 기준을 정할 때 뭐 네. 아까 370베크렐, 100베크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간 1mSv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방사선의 영향이 1mSv 이내가 되도록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일부 저 사람들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먹으면 매일 쌓일 거 아니야 이런 네네. 걸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먹는 것도 거의 없겠지만 안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지만 배출된다는 말씀이시죠? 세슘의 경우에 이제 방광기라는 게 있는데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신진대사에 의해서 110일이면 절반씩 빠져나갑니다. 예, 저 표현이 110일이면 나오네요. 세슘은 110일이 지나면 절반씩 빠져나가가지고 1년이면은 거의 처음에 이제 들어간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예. 그래서 매일 섭취한다 하더라도 네. 계속 쌓이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저 신진대사에서 네, 나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가다가 이렇게 포화 상태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하여튼 문제가 없는 수준. 그렇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린 것이 뭐 저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그것이 일상생활 자연적으로 생긴 질병인지 네. 방사선의 영향으로 생긴 질병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처장님. 제가 좀 그 모자라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피디님 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세슘이 숫자가 137이 있다가 110일 지나면 2분의 1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했는데 저 수치는 변화가 어떤 수준? 예, 그건 아니고 없는 세슘 종류 중에서 세슘 137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요오드 131이라는 게 네네. 그 이제 핵종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 일반인들은 이렇게 네. 보면 세슘 양이 137일이었는데 아, 그건 아니고요. 110일이 지나도 예. 변화가 없나 이렇게 예.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종류군요. 예, 이렇게 세슘도 137이 있고 또 134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핵종의 그 이름을 그렇게 네. 과학자들이 붙여 놓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질문 예. 질문 제가 또 예. 드리겠습니다. 예. 트위터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생선을 사랑하는 1인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믿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했고요. 예. 또 안전하다 하지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예. 혹시
일본 수산물을 먹게 된다면 익혀 먹는 게 안전한가요? 저도 사실 이거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두 분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 하여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었다시피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제일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방사능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하여튼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또 건강을 해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것은 뭐 날로 먹거나 익혀서 먹거나 방사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방사능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면 섭취를 하게 되는 건데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의 것이 일부 들어왔고 앞으로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는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고 먹어도 되고요. 특히 우리 국내 수산물은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국내 수산물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네. 그리고 또 내용 주신 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 아마 처장님 직접 들으셨으면 하고 보내주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수산업 종사들을 위해 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여튼 우리 국내 수산물은 네. 안전합니다 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수산물 촉진 캠페인도 하고 있는 이유는 하여튼 우리 국내 어업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 모든 국민들의 그 불안 심리를 이렇게 해소해주고 예. 또 우리 뭐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 문제 없게 관리해서 농어민들의 소득도 높아지도록 네네. 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수산물, 농산물 소비 촉진에 참여도 해주시고 또 정부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정부하고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미량이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도 장담 못한다던데 누구의 주장이 과학적인지 모르겠네요. 민초들은 전문가의 상반된 주장에 혼란스럽습니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처장님께서 예, 이제 이렇게- 앞서 인체 영향이라든지 검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과학자들의 그 확인된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예. 아마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제가 이제 보고요. 한 가지만 네. 더 덧붙이자면 하여튼 미량이라도 섭취를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물론입니다. 예, 예. 그것은 과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고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식품이든지 섭취하는 과정에 위해 물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방사능 등을 포함해서. 근데 뭐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갖고 안전관리 기준이라는 걸 정하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 과학자들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 그분들도 다 과학자들이에요. 다 그 분야의 박사 석사들인데 그분들이 기준을 정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식 섭취 그 패턴 네. 뭘 또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먹는 그 쌀 같은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하고 예. 그렇죠. 그 어느 나라마다 먹는 식품 양이 그렇습니다. 다르니까 예, 예. 그런 거에 따라서 기준을 더 강화하기도 네. 하고 좀 더 안 하기도 한데 어떤 경우든지 하여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네. 질문 들어온 거 한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수입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수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앞서 이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바다로 흘러 네. 들어가고 그 지금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일본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정보만으로는 불확실한 네. 점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지켜보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렇게 강화된 임시 특별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본에서도 어제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뭐 저는 행정가이고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토해 준 결과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예. 네. 그 아무래도 궁금증이 큰 사안인 만큼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믿고 수산물 사고 그렇습니다. 믿고 예. 먹고 그리고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서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그 올해의 말씀과 또 뭐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말로 우리 박근혜 정부는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보다 더 강하게 확실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관리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해 요소 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할 테니까요. 국민들 하여튼 정부 정책, 정부 대책을 지켜봐 주시고 믿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내 뭐 농수산식품 특히 지금 수산물 이렇게 네. 판매가 안 돼서 우리 어민들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적조 현상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여튼 정부가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할 테니까 우리 국내 수산물 믿고 많이 소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승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모시고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